강원도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특집 이슈 토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해시 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동해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유료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북방경제의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집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심규현 동해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심규현 동해시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새해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민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희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5대 권역별 관광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각급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이제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변화도 많았었거든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일에 좀 몰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지난해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정에 있어서 민선 7기 돌아볼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 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그리고 자영업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현안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민선 7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관광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안전도시 조성이라든가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정의 각 분야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민선 7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 5대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릉계곡 배틀바위 산성길을 비롯해서 황폐화된 석회석 폐광지 32만 평을 무릉별리천지라는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또제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 전망대를 조성하였고 그리고 이제 묵호와 어달의 관광항 정비 그리고 덕장마을 조성, 추암 정비, 망상 오토 캠핑장 준공 등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제 준공이 돼서 새로운 경제 관광 시대를 열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5대 권역별 관광지, 사실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지난 3년간의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 특화 관광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경제 관광 지도가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브랜드 가치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료 관광객이 지난해보다가 78%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관광지가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5대 권역별 관광지를 벨트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관광지를 통해서 저희 시가 해양 관광과 그리고 내륙 관광이
이렇게 한 군데 묶여져서 새로운 특색 있고 또 차별화된 그런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기 침체, 뭐 동해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경기 침체 극복을 좀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닐까 이렇게 싶거든요. 예. 좀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과 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속도를 높이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동해페이를 금년도에는 600억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모바일 상품권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도에서 같이 전국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 배달 앱 일단 시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에 재정 신속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제 시민 전체에게 20만 원의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KTX 동해선 개통에 이어서 그 임기 중에 그 동해 북부선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예, 동해 신항 개발 그 SOC 이게 사회 간접자본 그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에 맞춘 좀 대책도 좀 있을까요? 그래요. 그 우리 시는 그 동해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산업물류 중심 도시를 시 개청 때부터 표방해 왔습니다만은 항만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그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만과 철도, 도로가 연계된 물류망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OC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해항과 산업단지 그리고 철도망을 중심축으로 해서 항만과 철도, 도로가 연계된 복합 물류단지 조성과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을 이어서 이제 동남아 쪽에도 항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그 동해항에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하고 그 하역 장비라든가 인프라를 대폭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항을 저희 동해시가 이제 수소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소 암모니아 거점 항만으로도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해선 철도와 그리고 항만 도로를 연계한 물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복합 물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소를 비롯해서 이제 미래 에너지 생산 기지로서 이제 동해시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좀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소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이제 정부로부터 액화 수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또 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예타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에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제 지리적으로 그 이점을 좀 살려서 단순한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과 그 동해항을 수소 거점 항만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 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민관 연구기관이 함께 수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소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수소 산업의 기틀을 이렇게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시가 네. 이제 수소 저장 운송 크러스트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동네 뭐 대부분 지자체가 좀 겪고 있는 일인데 예. 사실 동해시 역시 이제 고령화, 예. 이 저출산, 인구 절벽하고 지역 소멸의 문제 직면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관련해서 대책 이건 뭐 어떻게 속 시원한 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서 인구 절벽과 그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도시가 이렇게 겪고 있는 아픔이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이제 2020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고, 네. 그리고 2021년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단기간 획기적인 어떤 대책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 정주 여건 개선, 또 교육, 문화, 관광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과 또 이제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서 정말로 아이 놓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우리 공공형의 재정 지원과 그리고 산단, 동해안 활성화, 또 특화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서 유동 인구와 또 이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삶의 질 향상 대책, 보육이라든가 교육, 뭐 이제 주거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보면은 동해는 좋은 거를 하나 큰 걸 갖고 있잖아요. 동해 바다를 끼고 있다는 예, 큰 그렇죠. 장점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좀 갖춰져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만들어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구도심의 좀 이미지도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예. 탈피하고 이제 정주 여건 개선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이제 저도 동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었거든요. 묵호항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 이것 좀 어떻게 올해는 좀 진행될까요? 예, 저희 시가 이제 묵호 지역이 좀 구도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2017년도에 동호지구를 비롯한 발안 사마지구가 선정이 돼서 지금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동호 바닷가 책방 마을은 지난해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고 있고, 발안 사마지구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송정지구가 예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해가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우리 시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고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올해 이제 새 동해시의 역점 시책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발 사업 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움츠려져 있기 때문에
문화, 체육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어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 부분에 이제 우선 도서관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빛마루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전용의 체육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수영장과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갖추어져 있는 그 레포츠 복합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그리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 그리고 아동 등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복합 물류 단지를 조성하고 해서 이제 우리 동해시가 환동해권의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좀 난감한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바로 이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좀 해결할 사안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저희 시가 지금 해결해야 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구역 개발 사업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민자부두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8년이 지나도록 이제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상 1지구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당초 계획대로 그 명품 관광지 개발이 아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사업 시행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정상대로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부두도 해수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민자 사업과 그 재정 사업을 병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예,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시련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이 시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해시의 미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와 그리고 올해 추진해 나갈 새로운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시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시민이 행복한 동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지만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동해시의 이슈들도 있겠지만요. 예, 부디 이제 불필요한 소모전은 마무리하고 도시가 그 전 지역이 발전하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그 건강한 동해가 되길 바라면서 특집 헬로 이슈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